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같이 뭐 이거 연결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유시민 정계 복귀 뭐 또 말 많아요. 이번에 이제 김어준 총수랑 광주에서는 이제 광주 행사를 하고 서울에서는 광화문에서 노무현 10주기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김어준 총수, 양정철, 그다음에 우리 유시민 작가까지 해서 세 분이 나와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있더라고요. 양경철 지금 민주연구원장 연구원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민주연구원장이 등 떠미는 듯한 그걸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남이 깎아주면은 깎일 의향이 있다 이거 아니 대주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안 나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약간 그 자리에서 물론 그 앞에 했던 멘션은 그거죠. 안 한다.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다 자기가.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 말로 한 게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도 있지만 누가 억지로 등 떠밀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게 다 그래요. 우리나라 보면 꼭 그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누군가 와서 절하면서 꼭 해주세요 이렇게 받들어 모시면 추대. 그렇죠. 그 말은 추대라고 하죠. 추대를 해주면 반기문이 그토록 원하던 거. 누군가가 해주길 바래서 그때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근데 사실은 이게 본인은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그림으로 가잖아요. 자기의 그렇죠. 정치적 욕심이 없이 그렇죠. 남한테 추대됐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기문 씨도 그렇고 얼마 못 갔잖아요. 사실은 지금 황교안도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떠밀려서 나온 떠밀려서 나온 케이스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뭐 지지율 1위 나오고 있는데 거품. 솔직히 리얼미터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쪽도 안 믿지만 저 보수 쪽 인간들도 더 안 믿더라고요 다들. 뭔가 조작이 제가 말씀 삼가하셔야 되는 게 리얼미터 저희 고소한다고. 사장님이 지금 그거 다 대응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핵슈저! 리얼미터 저희 이택수 사장님이니까 저는 철저하게 팩트로만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네, 얘기하고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제 가치 판단이에요. 제대로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 의견 틀렸다는 필요. 얘기예요. 의견 개인적 필요입니다. 평가. 평가입니다. 저는 평가적 이제 발언. 유시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말이 너무 자주 바뀌어. 사실 나는 호도하는 유시민에 느낌 들어요. 유시민에 대해서 좋아해요. 저는 엄청 좋아했었어요. 엄청 그래서 유시민 따라서 그 어린 고등학생 때 국민참여당 2당까지 했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그러고 나서 통합진보당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하다가 이제 지금 작금까지 온 건데 유시민이 사실 이룬 게 뭐가 있나 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특별하게 이룬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도 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게 있나요? 있죠. 있어요? 하나 이제 저기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보험 관련해서 많이 해놨어요 지금. 그래. 국민건강보험은 손을 많이 대놨고 꽤 잘해놓은 건 맞아요. 유일하게 장관 때 그래도 장관 때 일을 잘했다라고. 했던 게 나머지는 그러니까 남 전부 다 밑에서 왔다 일하는 게 그러면 가장 좋은 장관으로서 거네. 일은 상당히 잘했고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 게 가장 국민보건복지부에서 능력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8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지 그게 그 대학생들 그렇지. 사이에서는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다 읽어야 되는 필수 도서였어요. 그거를 제가 89년이니까 중3이었구나. 중3 때 읽었어요. 그때 처음 읽으면서 유시민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거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유시민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아닌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최근.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뭐 끝도 없죠. 근데 그렇죠. 왜 아니 도대체 뭘 했다고 저렇게 나오는지도 오히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직 총리로서 뭐 그렇게 그릇된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후계자로서 지지율이 나오는 거다. 황교안도 박근혜를 아직도 신망하는 그런 세력이 그나마 박근혜 총리였고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밀어준다. 이재명, 박원순 그나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로서 뭘 했으니까 지지율. 근데 유시민은 내가 지지율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갖고 지금. 유시민은 텔레비 많이 나와서 그런가? 일단 맞지. TV에 많이 나와서 유명해진 것도 있고 그 유재석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안철수도 사실 TV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래 매스컴이 만든 매스컴이 만든 신화가 거품인데. 있었고 거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공통점 하나 있네요. 안철수랑 유시민. 매스컴에서 만들었다. 둘째 토크 콘서트를 좋아한다. 안철수가 그 청년 해갖고 맨날 다녔거든요. 1, 2년을. 근데 지금 유시민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시골의사하고 둘이서 같이 아니 토크쇼를 그렇게 하는데 왜 안철수 씨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해? 유시민 씨는 말 달변가 얘기를 하잖아요. 달변가죠. 그렇죠? 사람은 달변가고. 근데 문제는 너무 앞뒤가 잘 바뀌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몇 달 사이에 계속 너무 바뀌잖아. 이미 그죠? 예, 그 아니 가벼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안 나온다라고 완강하게 부인했었는데 이게 뭐 부인했던 중이 사람인데- 제 머리 못 깎는다. 아니 그거는 뭐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생이 해석해도 알겠다. 본인이 정치인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직 정치인이에요. 아니, 알릴레이 보면서도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 그 홍카콜라랑 얘기해가지고 6월 이제 3일 날 아니 왜 저기 홍카콜라는 정치 유튜버 쪽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정치 유튜버 아니라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논리를 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정치를 떠나 있고 민정수석들 불러가지고 하는 것들은 국민이 알 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조차도 설득이 신뢰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세상에 대선 지금 1, 2위를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나오는 정도의 급의 정치를 했던 사람이 현 민정수석을 불러다가 얘기하는데 그게 정치 유튜브가 아니에요. 정치 유튜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또 그러잖아요. 어용 방송이라고, 어용 유튜버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이 저는 싫어요. 관변 유튜버 싫어요. 그러면 원래- 이제 유시민 씨가 정계복귀를 할 것이다. 원래 안 한다고 봤는데 아. 예, 지금 또 하는 거 보니까 한다. 한다. 나는 당연히 한다. 구원투수로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한다. 한다. 상황이 자, 좋으면 그럼 안 더 안 한다. 좋아지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악화 일로를 걷는 건데 이제 저는 하려고 간보다가 아. 못할 것 같다. 될 왜? 것 같다. 그렇게 네. 예상을 했었는데 내가 왜냐면은 이게 일반 시청자들은 이제 이미지가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할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60살 되면 뇌가 썩는다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결과가 결국 사내 유보금만 더 늘리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시중에 풀리는 돈이 결국은 줄어들고 그게 경기 침체의 또 한 원인을 제공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럼 민간 영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많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또는 안 해도 될 R&D 지원 등을 통해서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10년이 넘도록 해봤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된 게 이게 현실이죠. 성장의 과실을 특정 대기업들이나 특정 소수가 다 취하면서 전에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실제로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분배를 강화하는 것, 즉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의 몫을 과거의 전체 국민 총소득의 80%에서 지금 62.8% 떨어진 것을 70% 선까지만 복귀시켜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보하는 대기업들에게 증세를 해가지고 이거를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국민 전체의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구매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경제 순환을 다시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새로 가야 될 경제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소위 신자유주의의 그야말로 천병이라고 하는 IMF가 전 세계에 권장하고 있는 성장 방식입니다.